오늘은 근간에 출판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이트 말하면 이윤과 함께 굉장히 유명한 이 심리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그러나 이 프로이트의 실체를 말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상담학이라는 이름으로 이 신학교나 또 여러 곳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그 프로이트의 그 실체, 또 프로이트라는 한 그 인물의 실체에 관해서 제대로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또 마치 기독교가 얼마든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 말하면 우리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해서 제대로 말해주는 사람도 드물고, 이제는 이런 뭐 인터넷에 있는 광고나 또 뭐 일반적인 책도 마찬가지고, 그런 오이디푸스를 말하기보다는 마치 이 현상의 배후에 있는 어떤 그 심리적인 기제가 뭐냐, 그런 무의식에 억압된 것, 행동의 더 깊은 심층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말해주는 것이 이 프로이트의 심리학인 것처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프로이트의 이 정신분석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말하지 않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게 그냥 이렇게 뭐 마치 한글이 아닌 영어나 이런 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외국어로 말하다 보니까 그게 뭐 좋은 것처럼 들리는 게 아주 잘못된 문제라는 거죠. 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근친상간을 말합니다. 그럼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라고 하면,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전반을 장악하는 것이 바로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근친상간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독교 상담학 가르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여러 어떤 형태로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런 걸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결국은 뭐 기독교 상담학으로 가르치지만은 여러 이런 영역에 있어서 이 프로이트를 도입하게 되면 결국 모든 이 핵심에 있어서, 뭐 그걸 꿈이든 일반 현실에 일어나는 문제든지 그런 걸 설명할 때 그 근친상간에 의해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가지고 사실은 설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실체를 말해주지 않고 이 교회 안에 도입하고 기독교 상담학이라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굉장히 큰 문제를 낳게 되는 거죠. 또 무엇보다도 이런 이 프로이트의 심리학을, 이 정신분석학을 가르치면서, 기독교 상담학 이름으로 가르치면서 과학적이다 이런 말에 아주 잘못 오해를 하고 있어요. 프로이트가 말하는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과학은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실험을 반복해서 그런 검증의 과정을 거쳐서 또 어디에나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 하나의 그런 원리로 도출되어야 과학적이다, 과학적인 원리다 할 수 있는데, 프로이트는 그런 관점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던 이 프로이트가 핵심으로 가지고 있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그 정당성을 말하기 위해서도 결국 신화에서 가져왔습니다. 신화에서 가져온 그 이론으로 자기 이 정신 분석을 정당화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 과학적이라는 것도 이런 그 과거의 어떤 그런 것들이 쉽게 말하자면 개인의 어떤 정신적인 권한, 이런 특성을 추측하고 개인의 과거를 살펴서 그것이 개인에게 지금에게 영향을 준 사건이다라는 의미로서의 과학적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과학적인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또 잘 알듯이 개인의 과거의 어떤 걸 말한다 이렇게 할 때요, 다른 제가 책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렇게 기억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공이 되고 조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특히 이 자유연상이라는 방식으로 과거의 걸 이른다고 추적해낸다고 할 때, 그 과거를 알아가는 그 자유연상의 방식이 결국 이 상담자의 이 주관성, 또 의도성,
이런 것에 의해서 아주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내담자가 말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상담자가 주도하는 대로 이끌려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트가 결국 나중에 뭐 죽음 충동을 말하는 것도 처음 시작이야. 이런 뭐 무의식을 말하면서 인간의 쾌락 본능을 말하고 어떤 여러 요소들을 말하지만 결국 말미에 가서는 죽음 충동에 대한 그런 걸 말하면서 결국 인간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운명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할 것이냐라고 할 때 결국 그런 내용들은 굉장히 미신적이고 이런 하나의 이론으로 말하는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프로이트를 말할 때 이 기독교 상담에서는 주의해야 될 것이 종교를 하나의 치료되어야 하는 질병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기독교 상담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런 그 종교의 열심을 가진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좀 교회에 많이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 경건에 우리가 열심을 기울인다. 이렇게 하면 신경증 환자다. 이렇게 취급을 해버리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의 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내용이 신경증으로 이렇게 전락이 되어 버리고 우리가 정말 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거부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강박적 신경증 환자가 어떤 의뢰를, 종교적인 의뢰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마치 그런 것이 하나의 의뢰나 종교적 의식과 유사하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완전히 이 기독교 신앙을 그런 신경증 환자로 매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내용들을 더 말할 수 있지만 결국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의 핵심은 오이디푸스에 있고, 그 오이디푸스가 이 프로이트의 자기 인생에도 전반적으로 장악하고 있다. 근친상간에 대한 그 욕망이, 프로이트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을 마치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킨 것이 문제다. 이런 내용들을 이 책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또 여러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그런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고, 또 프로이트의 실제의 삶에 있어서도 자기를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과는 너무 차이가 있다. 또 이렇게 제가 포장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이트와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잘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 프로이트의 이 정신분석과 아울러서 이 칼융의 심리학과 영성도 같이 읽으시면 프로이트와 칼융의 실체가 뭐냐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칼융을 말하면 이게 칼융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오해하고, 역시 유흥의 실체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책을 뭐 프로이트를 말하면서 유흥도 말씀드렸는데, 이 두 책을 올바르게 아시면 심리학의 전반에 대해서, 현대 심리학, 특히 현대 기독교 상담학이 어떻게 흘러가고 결국은 도약을 감행한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고, 또 현대 심리학의 흐름과 이 프로이트와 유흥을 이렇게 알모로 해서 바른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